그래서 워싱턴은 허든슨 강 연안의 중요성을 잘 알아가지고 육로를 통해 보스턴에서 이제 뉴욕으로 갔죠. 아까 그 뭐예요? 도체스터 고지를 점령했다 그랬죠. 예, 보스턴에 있는 상황에서 뉴욕으로 와가지고 사령부를 설치했다. 그게 어디냐면 워싱턴 요새와 리 요새. 자, 뉴욕으로 가봅시다. 뉴욕을 보면은 맨하탄 여기 뉴저지 연결하는 여기 조지 워싱턴 다리가 있어요. 예? 여기 포트 리가 리 요새, 그리고 여기가 포트 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조지 요새, 예? 워싱턴 요새죠. 요렇게 이제 요새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하우는 이 요새를, 워싱턴 요새를 공격해서 3천 명의 병사와 대포를 노획했다. 그죠? 이제 워싱턴은 이제 퇴각,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펜실베이니아로 퇴각하고 하우가 그걸 추격했다. 자,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필라델피아. 아까 델라웨어 강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뉴욕에 있는데 패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요 주가 델라웨어 주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흐르는 강이 델라웨어 강. 그래서 델라웨어 강을 넘어가지고 펜실베이니아로 퇴각. 예? 이제 하우가 추격.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우는 이제 워싱턴이 펜실베니아로 퇴각했으니까 필라델피아를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체사피크만을 통해서 필라델피아를 점령한다. 체사피크만이 아까 이 큰 만이었죠. 그리고 쫙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필라델피아를 점령을 합니다. 하우 장군이. 그런 상황에서 존 버고인 경, 이 사람은 영국군이에요. 영국군은 타이콘데로가를 점령. 아까 타이콘데로가 봤었죠. 올버니 위쪽. 포로하고 대포를 노획한다. 그러다가 알바니로 진군하다가 미국군에 의해서 퇴각로와 뉴욕으로 가는 길을 차단당한다. 그래서 항복을 한다. 자, 아까 이 타이콘데로가에서 이제 포로하고 이제 대포를 얻어가지고 올버니 쪽으로 내려오다가 아메리카 군에 내게 돼서 퇴각로하고 이제 뉴욕으로 가는 길을 차단당해서 항복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참전. 자, 프랑스가 왜 참전하게 됐냐? 루이 16세 때 샤를 베르제인이 재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프랑스를 강화하는 길. 그래서 아메리카를 원조하자. 그래서 어떻게 원조를 했느냐?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가 각각 100만 파운드씩, 이 정도면 얼마예요? 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한 10억씩 투자해가지고 피에르 드 보마르쉐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스페인의 상인으로 위장해서 로드리그 오르타레즈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법인체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 무장할 수 있는 물자를 제공.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를 프랑스가 원조하게 된다. 왜? 영국의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프랑스의 힘을 올리는 길이다. 자, 그래서 버고인의 항복. 아까 그 올버니로 가는 길에서 항복을 하고 나서 그 루이 16세가 미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그리고 통상 우호 조약에 서명하겠다라는 통보를 프랭클린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조약을 체결할 양국이 단독 강화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 프랑스도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조건으로 니네를 승인해 주겠다. 근데 이제 하우 장군이 포지개고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던 워싱턴군을 소탕을 안 하고 이제 시간을 끄니까 영국에서는 하우 장군을 소환하고 헨리 클린턴 장군을 이제 미국으로 보낸다. 자, 아까 워싱턴이 퇴각했다 그랬죠? 퇴각해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퇴각을 하는데 필라델피아를 아까 하우가 점령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옆에 이제 포지 계곡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있는데 하우가 소탕을 안 하고 이제 미적미적 되니까 안 되겠다. 영국에서는 불러들이고 헨리 클린턴을 보냈다. 그래서 헨리 클린턴은 뉴욕으로 이동해서 뉴욕을 점령. 네? 아까 하우 장군이 뉴욕에서 그 워싱턴 요새를 습격했다 그랬죠. 이제 헨리 클린턴이 이제 뉴욕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워싱턴은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웨스트 포인트에 사령부를 설치했다. 이거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헨리 클린턴은 뉴욕을 점령하고 워싱턴은 여기 뉴욕 있죠. 뉴욕 위에 웨스트 포인트가 있어요. 웨스트 포인트. 지금 이제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 데가 이제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라파에트 후작이 이 사람 뭐냐면 귀족인데 이제 젊은 귀족인데 이제 이때 어떤 애냐면 프랑스 분위기가 이제 미국의 철학을 숭상하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혁명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공감이 있을 때 라파에트 후작이 어린 나이에 뭐 19살, 20살일 때 이제 자원해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근데 이제 워싱턴하고 친해졌는데 워싱턴은 이제 라파에트를 군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전투에 쓰기보다는 프랑스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원조를. 그래서 라파에트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정부를 설득해서 로샹보 백작이 지휘하는 6,000명의 병사를 이제 얻어옵니다. 그래서 로샹보군이 뉴포트에 상륙한다. 뉴포트가 어딜까요? 아까 여기 로드아일랜드, 예? 아까 프로비던스 얘기했었죠. 뉴포트 여기로 이제 로샹보군이 온다. 이제 프랑스가 원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조지 로드니가 지휘하는 함대가 아메리카를 완전히 봉쇄했다. 그래서 아메리카군은 봉급, 식량, 의복 이런 게 없었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또 돈도 지원을 해줬어요. 콩코도를 통해서 금화 600만 파운드를 워싱턴에게 지급했다. 그래서 워싱턴은 그걸로 봉급을 주고 했다 이거죠. 군사들 600만 파운드 지금 얼마야? 한 60억 정도. 그라스 제독이 또 그 함대를 이끌고 서인도로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또 군사적인 지원까지, 그죠? 군사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걸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영국군 중에서 콘월리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너데니얼 그린 군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클린턴한테 지원을 요청했는데 워싱턴이 뉴욕을 공격할 거다라고 이제 클린턴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니네가 일로 와라. 그래서 요크타운에 병사들을 집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명령한다. 요크타운이 이제 아까 제임스타운 거주지 있고 여기 그 위가 요크강인데 여기가 요크타운이에요. 여기로 7,000명을 집결 군사. 그런데 이제 워싱턴이 이제 뉴욕으로 오겠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고 프랑스군과 아메리카군이 버지니아로 진격한다. 그래서
그라스 제독과 함께 요크타운을 포위한다. 예? 그래서 요크타운이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에 지게 됩니다. 영국이. 자, 프랑스군이라는 것은 뭐 로샹보군, 그다음에 아메리카군은 뭐 아메리카군이고, 그다음에 그라스 제독이 아까 선인도 제도 있다 그랬죠? 거기도 이제 요크타운에 와가지고 요크타운을 포위하게 돼. 그래서 영국이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 그죠? 그래서 평화 협상에서 아메리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프랑스가 요구한 게 우리가 독립을 승인해 줄 테니까 단독 강화만 하지 마라. 근데 단독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직접 협상을 했다. 그래서 미시시피 강이 아메리카와 스페인의 경계다. 그 대신 영국하고 미국은 거기에 수로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아까 미시시피 강 있죠? 미시시피 강, 요 강, 요 강, 요 강, 요쪽은 이제 스페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쪽이 쫙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이제 캐나다를 갖는다. 캐나다는 영국 거고. 그리고 아메리카는 뉴펀들랜드와 세인트 로렌스만의 어권을 보유한다. 거기가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 쪽이지만은 어권을 갖는다. 그리고 왕당파에 대한 배상. 그 보스턴에 왕당파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퇴각하면서 이제 거의 재산을 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왕당파에 대한 배상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영국한테는.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그걸 왜 배상하냐. 근데 이제 이 협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대륙회의 우리 연합에서 이거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각 주에 위임한다라고 이제 조항을 달아가지고 조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각 주에 위임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독립 전쟁을 해서 이제 독립을 미국이 하게 되는데 이 독립 전쟁의 의의가 무엇이냐? 영국의 조지 3세는 전제주의적인 통치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는데 아메리카 식민지 탄압 정책이 실패하면서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실각하고 자유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유적인 분위기가 영국에 생깁니다. 자, 프랑스는 이 아메리카 독립전쟁에 막대한 정비 지출, 이게 왕정 몰락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아메리카의 독립은 프랑스 대혁명의 선구자들한테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래서 프랑스에도 자유주의적인 그 흐름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13개 주가 사이좋게 못 지내다가 이제 전쟁을 하던 몇 해 동안은 단결을 했다. 뭐 이런 거 단결을 했다. 그리고 영국 역사가는 독립전쟁을 반란이라고 하고 아메리카 역사가는 신성한 역사라고 얘기한다. 자, 이게 이제 정당성이 없는 이유는 1688년 명예혁명 원리에 기초를 두었다면 이것은 보통 선거 제도 없이 선출한 의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대륙회의라는 게 보통 선거를 치러서 만들어진 그 의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대륙회의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반역은 식민지의 반역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거에 정당성을 주는 것은 중세기 영국 사상 대표 없는 곳에 것이 없다. 근데 과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국이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독립전쟁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례자, 미국으로 식민지로 온 영국 사람들은 그 영국에서의 어떤 구세계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독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영국하고 떨어지게 돼서 더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실험이 더 자유롭게
된 게 가능해졌다. 이런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